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차이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작품끼리 콜라보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가장 먼저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물론 두근거리기까지 하겠죠. 그런데 여기 최고의 콜라보를 했음에도 엄청나게 욕을 먹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라이더 타입의 특별 분석.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장례식이 되어버린 축제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슈퍼히어로 대전입니다.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슈퍼히어로 대전은 2012년 4월 21일에 개봉한 극장판으로 가면라이더 시리즈와 슈퍼전대 시리즈의 크로스오버 영화입니다. 내용은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와 고카이레드가 어느 날 각각 악의 조직에 수령이 되어 서로 가면라이더와 슈퍼전대를 사냥하기 시작했고,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 분투하는 조 기펜과 돈 도거에 이어 카이토 다이키와 이즈미 히나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 일본 대표 특촬물들의 콜라보인 것은 물론 디케이드와 고카이레드의 싸움 등 여러가지 기대 요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는 명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슈퍼전대 명작 중 하나인 해적전대 고카이저와 높은 인기를 끌은 카도야 치카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배가 되었죠. 그러나 이 기대는 완전히 박살났고 현재는 대표적인 망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슈퍼히어로 대전은 망작이 된 것일까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포일러 주의를 띄우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슈퍼히어로 대전의 전반적인 내용과 표정 보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앞으로 볼 분들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스토리가 심각하게 빈약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기까지 한데요. 이 작품에서 스토리는 상당히 빈약하다 못해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그저 특정 장면들만 기억날 뿐 스토리 전체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죠. 굳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악의 조직들이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마벨러스와 치카사가 그들의 수령으로 일부러 군림하여 정확한 계획을 알아냈고, 이 계획을 막기 위해 슈퍼전대와 가면라이더를 다른 차원으로 보냈다가 최종 결전 때 부른다는 정도로 요약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스토리의 짜임새가 너무 빈약한 나머지 몇몇 장면에서는 급전개를 이루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서 현재로 아카레인저를 데려왔는데 분명 조금 전에 라이더와 전대는 동료라고 해놓고 정작 마주치자마자 결착을 지을 때라고 하거나, 話は分かった。しかしライダーが滅んだから戦隊が生まれたわけではない。我々は人類のために戦う仲間だ。その思いはライダーも同じはず。ついに長きにわたるライバル関係に決着をつける時が来たのだ。 아카레인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벨러스였다거나 라이더들을 모아온 1호 역시 치카사였다는 등 하나같이 갑작스러운 전개일 정도로 스토리를 너무 대충 전개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개 방식도 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데 일부 장면만이 기억에 남게 되었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개가 나온 원인은 주역이 너무 자주, 심지어 빠르게 바뀌어서 메인 스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슈퍼히어로 대전은 주역 자체가 총 3번 정도 바뀌는데 극 초반은 포즈와 고버스터즈가 메인처럼 나왔지만 갑자기 조 기핀과 돈 도거에 이어 카이토 다이키와 이즈미 히나가 메인이 되더니 후반에는 치카사와 마벨레스가 메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각 주역의 메인 스토리가 다 나오기도 전에 주역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스토리가 너무 혼란스럽게 나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길 수가 없었죠. 거기에 캐릭터의 비중 역시 고카이저에 너무 몰려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이 작품에서는 주역이 계속 뒤바뀌는데 그 와중에 악역적으로 나온 마벨러스는 작중 내내 늘 강력한 모습과 비중을 보여주고, 두 번째 주역인 조 기핀과 돈 도거이어도 나름대로의 비중을 보여줄 정도로 고카이저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이 작품의 주역은 고카이저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말 그대로 가면라이더와 슈퍼전대의 콜라보이기 때문에 가면라이더 측에서도 비중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호재의 경우 초반과 후반에만 잠깐 등장했고, 디케이드 역시 자주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마벨러스에 비하면 비중이 적은데요. 그나마 카이토 다이키의 경우 비중이 많긴 하지만 이 캐릭터는 다른 쪽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죠. 두 번째 비판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싸움입니다. 슈퍼히어로 대전의 메인 스토리는 슈퍼전대와 가면라이더의 전투입니다. 이는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야기고 동시에 왜? 라는 의문이 생기는 요인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사실상 두 특촬물의 싸움 원을 잘 풀어야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슈퍼히어로 대전은 그렇지 못했죠. 이 둘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마벨러스와 치카사가 악의 조직을 속이기 위해서라는데요.
작품 내에서 대장가크와 대쇼크는 빅머신이라는 거대 병기를 활용하려 했고, 이 계획을 위해 치카사와 마벨러스를 이용하여 카멜로이드와 슈퍼전대를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를 알고 있었던 치카사와 마벨러스는 그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서로를 공격했고, 이후 대장가크와 대쇼크가 본색을 드러낼 때 본인들의 계획을 드러냈죠. 문제는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안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걸 비밀로 할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오직 1호와 아카레인저만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굳이 자신의 동료들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가멜레이드와 슈퍼전대가 오해로 진짜 싸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잘 나오지 않아 시청자들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말았죠. 무엇보다 굳이 이 계획을 위해 둘이 싸우는 쇼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왜냐면 아무리 적을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둘이 싸우는 것에 대해 이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둘이 역습을 당해 진짜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단점들 외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해가 불가능한 최종 보스입니다. 이 작품의 최종 보스는 카이토 다이키로 현재까지도 가장 큰 비판점을 가진 최종 보스입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너무 뜬금없기 때문이죠. 작중에서 카이토는 처음엔 히나를 도와주며 카드와 치카사가 슈퍼전대를 사냥하는 주동자라는 걸 알려주고, 조가 흥분했을 때 그에게 한마디 해주며 그를 진정시켰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초반에는 캡틴 마벨러스의 모바일 래치를 훔치려고 시도하거나 그와 잠시 싸우거나, 東海チェンジ烈火大乱闘あれは 아카레인저를 만나러 과거로 가기 위해 덴라이너가 오게 하기까지 했죠. 이렇듯 슈퍼히어로 대전 전체를 봐도 사실상 아군님이 분명한 카이토는 갑자기 자신이 속였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며 빅머신을 가동시켜 최종 보스가 되는데요. 문제는 카이토라는 캐릭터 자체가 치카사와 아군 느낌이 강할 뿐, 그와 완전히 동일한 느낌은 아닐 뿐만 아니라 작품 내내 그가 치카사에게 배신당해 상처받았다 라는 걸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뜬금없는 건 분명 치카사가 그의 타락원인인데, 작중 후반에는 너무 뜬금없이 라이더와 전대의 정점에 서는 건 나다 라며 삼류 악역의 모습을 보여줬죠. 만일 치카사와 처음 만났을 때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가 배신을 할 것이라는 복선을 보여줬으면 그나마 개연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카이토는 그런 개연성마저 없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게 바로 조 깁켄인데, 조는 초반부터 마벨러스에게 배신감을 느낀 건 물론 그에게 직접 뽀검을 들었었는데요. それでも俺たちの仲間か。お前たちを仲間と思ったことなど一度もない。 그러나 조는 타락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원 너머에서 마벨러스의 진위를 알고 그저 한마디만 할 뿐 그를 배신하지는 않으면서 카이토와의 차이를 보여줬죠. 물론 카이토가 단순 치카사와의 우정에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조와 돈 그리고 히나와 같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동료의식이 생겼고, 이들까지 속인 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극장판 팸플릿에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점 자체가 영화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애초에 영화가 아니라 팸플릿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것이죠. 이 때문에 개연성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은 물론 많은 시청자들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만 들게 했습니다. 그럼 슈퍼히어로 대전은 정말 장점이 없는 작품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크로스오버 작품이라고 볼거리 자체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고카이레드와 DKD의 싸움에서는 서로 공통된 특징을 가진 라이더와 전대를 변신해 그들의 힘으로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CG 대전도 나오게 했을 정도로 상당히 화려했는데요. 거기에 극 후반에는 같은 연도에 방영했던 가멜레이더와 슈퍼전대가 함께 싸우며 활약하는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을 가지고 있죠. 그 예로 가멜레이드 히비키와 마법전대 마지레인저의 협공, 가멜레이드 키바와 염신지대 고온저의 협공 등 마지막 전투만큼은 상당히 인상 깊었죠. 이뿐 아니라 고카이저 전원 오지 변신은 잠깐 등장한 것이지만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준 것은 물론 그 모습으로 고카이 버스트를 쏜 것은 그나마 이 작품의 명장면 중 하나라고 할 정도죠.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빅머신과 고버스터 그리고 호저와의 전투는 슈트 액터만 사용하지 않고
3D 애니메이션을 같이 사용해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총 정리를 해볼까요? 슈퍼히어로 대전은 크로스오버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스토리가 무너져버린 작품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너무 빈약한 것은 물론 기억이 계속 바뀌면서 내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워 오죽하면 스토리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죠. 무엇보다도 카이토의 갑작스러운 최종 보스와는 개연성을 하늘 너머로 날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넋이 나가버리게 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크로스오버 작품이어서 그런지 스토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볼거리 하나만 놓고 본다면 나름 나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세상 재미없는 콜라보라고 생각되는데요. 애초에 초반부터 흥미를 못 끌 때부터 이 작품 자체가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작품 전반 스토리가 너무 이상해 볼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번 작품은 이틀에 걸쳐서 봤습니다. 첫날에 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재미가 너무 없어서 도저히 못 보겠었고 둘째 날에 꾸역꾸역 다 봤죠. 이렇게 초반과 스토리가 너무 재미없는 작품은 처음이네요. 그래서 다음 분석은 많이 자극적인 작품으로 할까 합니다. 그것도 3달 동안 말이죠. 그럼 다음 작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작품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그럼 지금까지 득철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